금융당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과 혁신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라고 강조합니다. 최근 취임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천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인데요. 서울경제TV는 미래 금융을 그리다라는 특별 기획보도 시리즈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갈 바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경제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고 현재 왜 첫발조차 내딛지 못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마이데이터란 개별은행 전산망에 흩어져 잠자는 나의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제3자가 금융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도록 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터 분석업체가 오픈뱅킹을 통해 공개된 금융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자산 설계 컨설팅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소비 내역 1년치를 분석해 전체 카드사 상품 중 어떤 신용카드를 썼을 때 연회비 대비 혜택이 가장 높은지 알려주고 현재 대출 금액만큼 빌릴 수 있으면서도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을 찾아주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가치는 기존 금융기관과 새로운 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금융서비스의 무한 경쟁 시대를 예고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규제에 막혀 첫걸음도 못 떼고 있는 상황.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처리가 국회에서 10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정보 수집 자체가 사전 규제로 점철돼 금융사의 혁신 상품 탄생이 원천 봉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적 옵트아웃 제도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옵트아웃 제도란 기업 등 민간에서 자유롭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로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로 고객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지어 당국의 규제에 막혀 데이터 경제를 활용한 기존 서비스도 철회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현행 신용정보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MG손보와 인슈어테크 기업 리치앤코가 맺은 보험계약 정보공유 파트너십을 파기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가 다양한 데이터를 일단 활용해 혁신 금융상품을 내고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무조건 정보 수집 자체를 막는 것은 데이터 경제 비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영국 등 유럽 시장과 호주는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을 완료하고 그 기능과 범위 면에서도 우리나라를 앞서 나가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지난 2011년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 원칙을 발표한 영국은 2015년 오픈뱅킹의 표준을 수립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고객 데이터뿐 아니라 개별 금융상품의 정보까지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점입니다. 소비자들도 직접 동일한 혜택의 최저가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과 비슷한 재무 상황의 사람들이 어떤 금융상품을 선호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결제 계좌와 신용카드뿐 아니라 개인대출, 사업대출, 모기지 상품까지 개방하도록 해 오픈뱅킹 대상이 되는 상품 범위가 우리나라나 영국에 비해 훨씬 넓습니다. 호주 사례를 보면은 이제 적용 상품의 범위가 이제 상당히 넓은 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 가입자들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고 신탁 또한 이제 판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인 바 있는데 마이데이터 개념이 도입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 금융혁신은 규제에 막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